비 올 때 듣기 좋은 애니 음악인데, 그럼 첫 번째 노래 프리티 리듬 레인보우 라이브 OST입니다. 기프트 사쿠라에네가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듣고 오도록 하죠. 이거 잠시만요. 그냥 그 링크에서 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는데 워드하고 순서가 다르다고요. 네. 그래도 그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다음부터 이거를 맞춰주시면 더 빨리 틀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프리티 리듬 맞죠? 프리티 리듬에 나오는 기프트 사쿠라 아이네가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자, 이거 선정해 주신 분이 누구죠? 저요. 네네네. 이거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비 오는 날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노래. 가사를 읽어 보면 그러니까 가사 읽고 이유를 쓰려고 그랬는데 네. 좀 가사가 좀 아스트랄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네네네. 신기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가사에 근데 비랑 관련돼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기프트가 아마 그 레인보우가 아닌가. 그 작품이 레인보우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7개의 선물이 아마 레인보우를 뜻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 속에 또 비를 내리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위대장 최초로 멘탈 붕괴. 그렇습니다. 혹시 나가버렸다. 네. 이거 작품 보셨어요? 저 방영할 때 봤는데요. 이거 근데 어떻게 알고 이걸 고르신 거예요? 그 시리즈를 다 봐서 이 시리즈 다 이게 봤다고요? 한일합작. 예, 한일합작. 시즌을 다 봤다고요? 뭐 한일합작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뭐 오락기 같은 것도 막 이마트 이런 데 보면 있어요. 이거. 존경합니다. 이걸 다 봤다니. 이게 첫 번째 시리즈가 그 아스미카나가 그 여주인공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봤네요. 재밌나요? 와우. 아니요. 재밌는데 이거 왜 다 봤? 이거 시리즈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하나씩 그냥 챙겨 봐서.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 해피나루가 이거잖아요. 예, 해피나루가 세 번째 시리즈였는데. 그렇죠. 네. 오.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메리와 마녀의 꽃 오프닝 레인이라는 음악인데 또 어디 있어? 제 거는 세 번째 거? 세 번째. 네. 예. 그러면 노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메리와 마녀의 꽃에 나오는 레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오프닝이 아니지 않나요? OST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이거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극장판인데. 네네네. 극장판에 오프닝 개념이 어딨어? 근데 어디선가 오프닝이라고 써 있는 걸 들고 왔는데. 그래요? OST였나 보네요. 네네. 어디선가 봤.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안 봤어요 이걸. 저도 안 봤네요. 이거 국내 개봉하면 보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개봉은 했죠. 개봉하긴 했어요. 했는데 못 봤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거 작가 감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디즈니 출신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디즈니가 많이 좀 오버랩 맞아요. 되죠. 예. 그 아리에티 감독이요.
마루미 다리에티. 네네. 예. 아, 그 감독. 예. 마루미- 사실은 혹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이거요? 혹평. 혹평. 예. 예. 지브리의 느낌만 난다. 약간 이런 느낌. 마루미 다이어리티도 결말 개 같거든요. 예. 지브리의 느낌만 나는 지브리 향 첨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네. 나와가지고 이것도 평이 썩 좋지는 않은데 네. 또 노래는 좋습니다. 이 음. 노래를 뭐 일단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노래 이제 부른 밴드가 세카이노우알이라는 밴드인데 네네. 이 밴드의 원래 팬 중 하나거든요. 네. 일단 2010년대 들어서 가장 성공한 일본 밴드 중 하나인 세카이노우알이 노래고 네.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뭐 이 곡도 역시나 잘하는 걸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네. 두 개의 노래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이게 그건 있어요. 초점을 어디에 좀 예. 잡아주셔야 되냐는 좀 약간 좀 가주셔야 되는데 진짜 좋은 노래를 가지고 와도 좋은데 이 애니메이션 음악이라고 하면 그 약간 우리가 좀 많이 본 작품들의 노래를 가지고 와야 사람들이 공감이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네. 그 딜레마가 있어요. 네. 너무 본 작품이고 우리가 아는 작품, 우리가 뭐 달았던 작품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다 아는 거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메리아 마녀의 꽃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좀 약간 이런 딜레마인데 소개를 좀 하고 싶었죠. 음, 세카이노와리라는 밴드 얘기를 하면서 이 밴드 자체는 뭐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안지 한 5년, 4년 됐는데 예. 아, 맞아. 이분도 약간 한국 신민에 가깝거든요. 저는 원래 제이락을 더 많이 들은 파예요. 애니보다도 많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이를 아는 많이 사람이죠. 듣는 거잖아요. 재팬.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이락, 제이팝 뭐 네네. 랩도 들을 때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분위기가 이름부터가 일단 레인이에요. 레인이고 그 숲속에서 비 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메리와 마녀의 꽃 OST 다운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가져왔어요. 뭐 밴드 소개도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밴드고. 네. 예. 이 그래서 노래는 이 노래는 알고 계셨어요, 원래? 아니면 이 그렇죠. 작품 이거 방송을 위해서 처음 들으시게 된 거예요? 알고 있었죠. 아, 이 노래 알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세카이노우알이라는 밴드는 다양한 노래를 되게 하는데 네. 이 노래는 약간 잔잔한 풍이죠. 근데 또 다양한 노래를 하면서도 옛날부터 약간 좀 매력 포인트가 됐던 게 판타지 풍이거든요. 뭐가 네, 이 작품이 판타지 풍, 그 노래 자체가 노래 자체가 노래를 판타지 풍으로 만들던 밴드예요 원래. 그래서 약간 판타지 밴드냐는 말도 옛날에 들었었는데 우리는 장르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장르는 자기들이 장르인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작품이 마녀의 꽃이잖아요. 네. 그 판타지적인 음색에도 잘 맞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카이노알이라는 밴드가 좀 잔잔한 노래를 좀 많이 했는데 그 기조에도 잘 맞고 그래서 노래 뭐 음색과 잘 어울려요. 이런 느낌의 노래가 이 후카세라는 보컬의 음색과도 잘 어울리고 이 세카이노 오와리의 다른 뭐 좀 유명한 거 없나요? 방금 나왔는데 그 RPG라고 RPG. 예. 극장판 노래잖아요. 짱구 극장판 네네네, 노래라고 그쵸, 하는 예. 그쵸. 네. 엔딩이었어요.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래곤 나이트라는 노래도 좀 유명하고요. 네 맞아요. 벌써 나오죠. RPG와 드래곤 나이트. 얘네 두 개가 진짜 완전 판타지풍 노래거든요. 노래가 진짜 노래에 판타지가 들어간다는 매우 신묘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예, 공연에서도 커다란 나무를 설치해서 공연을 했어요. 옛날에. 예. 알겠습니다. 세카이노 오와리라는 가수의 레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리아 디 애니메이션. 디 애니메이션이면 1기죠. 엔딩 레인보우. 간만인데. 일곱 번째 있습니다. 7번째.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아 디 애니메이션 엔딩 레인보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3기까지 나온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요. 그 발언. 이거 판매량이 90만 원짜리 만장 팔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와우. 우민이다. 저런 우민들까지는 교화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런 무지렁이들, 네. 애알못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분이 꼽으셨죠? 저가 뽑았습니다. 네. 이 이유가 비 오는 날의 차분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선정을 했네요. 그래요? 근데 이 노래는 약간 가사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제목도 레인보우잖아요. 그렇죠. 비가 겐 뒤주. 갠 뒤 비가- 보통 그걸 하거든요. 근데 물론 비 올 저희가 근데 지금 테마는 비 올 때긴 하지만 비가 뭐 그치는 그쯤에 들어도 뭐 괜찮은 노래긴 하겠네요. 이 노래. 그러니까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릴 때 이 노래는 사실 좀 잘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마 때 뭐 이럴 그죠. 때 이 레인보우라는 노래는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노래긴 한데 근데 이제 비가 그칠 때쯤에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겠네요. 끝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네, 그죠. 그런 그렇죠.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소나기 중에는 이 노래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막 와다다다다 이렇게 내리잖아요. 강하게. 그래서 창문을 두드리고 막 약간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가운데 좀 정신이 없거든요. 소나기 같은 경우에 내릴 때는. 그때는 네, 이 노래가 조금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차분한 비 있죠. 약간 뭐 가랑비 같은 거. 그런 비 올 갤 때는 때쯤 노래네요. 갤 때쯤. 그쵸. 그때쯤. 비가 갤 때쯤의 노래.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안 맞지. 그러니까 비 올 때가 아니라 비 오는 날이 아니라 네. 비 그친 날? 뭐 약간 이런 그죠. 비가 완전 쏟아지는 날에 듣기에는 감성이 좀 안 맞죠. 좀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리아 혹시 고현님 보셨나요? 안 봤어요. 사람이냐 진짜? 근데 안 봤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말을 안 보세요. 했는데. 웬만하면 보라고. 애니라고 너무 길어요. MC면. 예? 너무 길어요. 엄청 계시죠. 이게 엄청 짧지. 눈 깜짝할 새지 진짜로. 저는 50화 이상을 잘 안 봐가지고 고혜님 그걸로는 엄청 길죠. 성향상 엄청 길어요. 강철의 호술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와, 뭐 봤어요 그러면 여지까지? 뭐 했어요 인생? 저는 24화 이상은 잘 안 봐요. 저도 안 23을 봤어요. 넘어가면 잘 안 봐요. 뭘 저도 잘 안 봐요. 왜 아까 뭐 프리티리즘 다 봤다면서 아이. 강연을 안 봤다. 강연. 강연을 안 봤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24화 넘어가면 잘 안 봐요. 하야트도 안 봤어요? 하야테도 끝까지 안 봤어요. 와, 그것도 한 1기랑 2기만 봤나? 네, 그것도 끝까지 안 쓰레기의 본망 볼 바에야 봤어요. 이거 12화잖아요, 쓰레기 본망은. 그런 기승전결이 좀 빨리 그런 나는 게 개똥 좋아요. 같은 거 뭐 물드는 언덕에 이런 거 다 합쳐놓으면은 아리아 그냥 그것도 보는 게 낫지. 13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합쳐봐. 다 합치면 50화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승전결이 빨리 나는 템포가 좋아요. 템포가 길면 약간 뭐 긴 것도 긴 것대로 재밌으면 상관이 없는데 길면 어느 순간에 지루해져서 그 뒤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좀 저는 후속작이 있어도 샤나 같은 것도 1기만 보고 뒤는 안 보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럼 뒤 본 내용. 것 중에서 가장 길게 본 게 뭐예요? 본 것 중에서 가장 긴 게 어릴 때 본 것들이 좀 긴 것들이 있는데 제일 길게 봤던 게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120화까지인가 본 거랑 와, 어차피 그런 개똥을 120화를 보면서 아리아 DC 강연 다카포 하야테를 안 봐? 봤던 거? 뭘 봤어요? DC 다카포 1기, 2기 본 거? 그게 아니, 제일 그러니까 길걸. 다카포 히트맨을 보면서 이런 거는 못 본다고? 아니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봤는데 나이 먹을수록 못 보겠어요 긴 걸. 어렸을 땐 그게 됐는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클라도 좀 긴 편인데 제가 본 것 중에는. 예. 저도 한 달 걸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번에- 참 볼 줄들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진짜 완전 띵장인데. 근데 띵짝이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길어요. 아니 진짜 못 보겠- 이런 거는 나는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나도 보는 데는 오래 걸렸지. 이거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다 보는데.
근데 짧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저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아카리를 좋아해서. 그 아카리 팬 많거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거 다 보셨잖아요. 에이렌님은. 그 뭐냐 그것까지 봤죠. 그 맨 끝에 거 뭐냐 아벤이렌가? 아, 그건 안 봐도 되고. 예, 어쨌든 다 보셨잖아요. 네. 이거 괜찮죠, 이 근데 작품? 근데 맨 끝에 거가 그 설정 파괴 때문에 싫어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요? 그 3부작짜리? 그러니까 그 3화짜리. 3화짜리? 3화짜리가 뭐지? 맨 마지막에 그 블루레이 박스에 하나씩 수록돼 있잖아요. 그 뭐냐 뭐라 그래? 블루레이 박스까지. 그 만장팔린 거에 하나씩 수록됐잖아. OVA 하나 아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화 분량으로 나왔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3화라고? 아벤이데. 3화죠. 아, 네. 그 1기에 하나 수록됐고 2기에 하나. 아이 그거는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고 이번에 새로 하나 나왔어요. OVA.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나온 거는 아리에탄가? 그거 네. OVA가 3개가 나왔다고? 3화짜리 이거 아벤일에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3개가 나왔죠. 첫 번째가 그 무슨 기다려봐. 3개 3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벤이데가 3화 분량이라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요? 16년.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시는 1화밖에 안 보셔서 싫어하시는 건가? 1화밖에 안 봤는데? 그 또 있었어요? 의문의 발견. 잠깐만 뭐지? 기다려봐. 그 라브맨 실격 아닙니다. 기다려봐요. OVA가 그러니까 OVA가 그러면 몇 개야? 5개란 얘기예요? 4개인가 그렇죠. 그 옛날에 중간에 2기인가 3기 중간인가 나오고 네. 4개죠, 4개. 그래서 잠깐만. 아벤이레가 3개네? 잠깐 나 이거 3개 다 봤어. 죄송합니다. 저 이거를 합본으로 봐가지고 합본으로 봤어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 다 봤습니다. 설정 파괴도 그렇고요. 뭐 작화나 이런 거는 거의 사실 이거 말고 아벤이라 말고 예전에 아리에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진짜 작화가 바뀌는데 그런 것도 상관없는데 설정 파괴가 좀 싫었어요. 아벤이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거는 아리아를 아주 간단한 무슨 추인검 정도로만 보셔가지고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물려? 누가 물려 또? 네네네. 또 안 울리는데. 불면증 있을 때 감상? 닌 보지도 않았다며.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든가. 에이른님 울려. 에이렌님이 울리네. 여보세요? 뭐지? 에이른님? 지금은 괜찮죠. 네. 예. 왜 울리는 거예요? 제가 그 헤드셋 소리가 그 마이크로 들어가서 그 헤드셋 소리를 줄였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노래고요. 그래요? 그 정다감님은 도대체 그 본인의 인생 애니가 뭐예요? 최고로 꼽는 애니메이션? 얼마나 대단한 애니메이션입니까? 취향 부검. 한번 볼까? 취향 어떤지? 뭐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부류가 몇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노아예요. 진짜 완전 심노잼 나노아. 그렇습니다. 오더페이트가 나노아 크루거든요. 괜히 그 나노아 팬덤이 괜히 욕처먹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에이린 좀 많이 들어와요. 울려요. 좀 더 이어폰 없어요? 이어폰? 유폰 근데 아까까지 안 울렸잖아요. 그러게요. 안 울리다 울리네. 갑자기 울리네. 네. 어쨌든 그렇고 나노하면 명작이죠. 나노아 평균 오덕페이트. 네, 그렇고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UBW의 음악 라스트 스타더스트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스타더스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아니에요? 오케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UBW의 수록곡이었죠. 라스트 스타더스트 아이머의 음악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네, 이 노래 선정해 주신 분이 누구죠? 제가 골랐는데요. 네네,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수 이름 에메라고 읽는 겁니다. 에메. 아, 애매해요? 예, 에메라고 읽는 거고 네. 그 프랑스어로 사랑인가 막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네. 노래인데 선정 이유는 이제 이게 좀 더 거친 비가 내릴 때 그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노래라서 네. 골라왔거든요. 약간 다양한 비의 노래를 찾아오고 싶어서 아까는 조금 제가 잔잔한 거 들고 왔잖아요. 네. 숲속에서 그냥 듣는 듯한. 근데 요건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에이렌이 강한 울려요. 노래라.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네, 알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게 가져왔죠. 약간 비장미 같은 게 좀 느껴지잖아요. 노래 자체가. 그죠. 비장하죠. 네네네. 이제 이 에메라는 보컬이 약간 그 특유의 그 음색이 네. 약간 탁해요. 네. 뭔가 안개 낀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약간 비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관련 노래를 좀 왜 그것도 있잖아요. 저번에 좀 많이 얘기가 되었던 작년에 얘기되었던 작품 어떤 거요? 사랑은 비가 갠 뒤에 아, 그거도 네네네네. 그거 엔딩도 리프레인인가? 그것도 오프닝이죠. 엔딩인가? 아무튼 그거 노래도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류의 느낌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애매가. 그래서 그렇고 애니 노래도 많이 하셨어요. 애매라는. 그쵸. 예. 약간 좀 약간 목소리가 좀 거치시잖아요. 약간 뭐 예, 맞아요. 옥구슬 굴러가듯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예. 조금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허스키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러신데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목소리가 사실은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성대결절을 겪고 나서 이런 아, 음색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렇고. 저도 성대결절 겪었었는데 아하. 제가 많이 없죠. 예?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그 어렸을 때 웅변을 했었는데 예. 그거 때문은 아니고요. 웅변하고 그리고 떠들어가지고 그 웅변으로 길러진 그 목소리 톤으로 떠들어가지고 성대결절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아무튼간 이번 노래도 좋은 가수 소개할 겸 해서 들고 왔습니다. 리프레인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 네. 너무 흔하잖아요. 뻔하죠? 그래서 이거 들고 왔어요. 요게 조금 이 덜 노래도 뻔한 꽤 것 유명한 노래 아닌가요? UBW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유명한데 이제 리프레인은 아예 리프레인이고 노래 제목 자체가 주제가 네네. 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가사만 시작이 비지 비에 관한 노래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신선하지 않나 들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페어리테일 10번째 오프닝인가 봅니다. 밀키 버니라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죠. 아니, 노래는 아이위시일걸요. 네, 이 아이 버니가 부르신 분 아이위시. 죄송합니다. 아이위시. 예. 몇 여덟 번이죠? 번째 있어요. 5번째. 이건 뭐야? 또 블로그야? 왜 블로그 왜 유튜브 말고 블로그에 있어요 이거는 또 유튜브 링크 있지 않아요? 8번째? 5번째라며 8번째. 8번째. 8번째 오케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위시라는 노래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이위시 밀키 버니가 불렀던 아이위시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선정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요? 저가 선정했는데요. 네,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되죠? 가사를 좀 보니까 슬픔을 달래주는 노래? 그런 느낌이어서. 하긴 뭐 그 비라는 게 약간 좀 뭐랄까 우울하다라는 것과 또 연관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그죠. 블루라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우울한 그런 기분을 I feel blue 이러면은 뭐 약간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뜻이 되기도 한다나 봐요.
그런데 네. 슬픔을 달래주는 노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격려? 왜 격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노래 어떤 부분을 보고? 가사에서 좀 그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좀 약간 인용을 해주시면. 괜찮아란 괜찮아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게 격려가 되는 건가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격려 느낌이 나서 음,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비에 대한 언급도 있고 우울한 날에도 행복의 씨앗을 주겠다 뭐 이런 언급이 있긴 하네요. 우울한 날에 행복의 씨앗을 주겠다? 여기 그, 그 비가 오는 어디에? 우울한 날도 행복의 예. 씨앗 하나를 발견해내니까 어제보다 좋아졌어. 예, 이런 가사가 있네요. 그렇군요. 이것도 좀 약간 격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져오신 게 좀 비가 올 때 우울할 때 그 기분을 타파하기 위한 노래에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그것도 좋죠. 뭐 비의 감성에 젖어서 사실 애니 노래 중에 그런 거 찾기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들었을 때 가사는 뭐 물론 제가 뭐 잘 안 들리니까 네. 사실은 이게 되게 막 노래가 좋다라는 느낌은 좀 사실 못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노래 재생되는데 이 노래는 그러니까 뭔가 뭐 다른 노래에 비해서 뭔가 특별하다 약간 이런 노래. 앞서 나왔던 노래들은 노래가 좋은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뭔가 뭐 다른 뭐 원피스 오프닝이나 나루토 오프닝에 비해서 뭐가 좀 크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혹시 이 밀키 버니 보니까 뭐 미스와카 츠바사 이분은 뭐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그 모델 이미지인데 그 원래 가수 활동하실 때 그 밀키버니라는 예명을 쓰시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정보가 없어서 모델 출신입니다. 모델 이분. 출신. 뭐 다른 노래는 없나요? 이분의? 있긴 있었는데 딱히 그게 없어서. 좀 네. 알겠습니다. 좀 이분이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세카이노 오알이 보컬하고 교제하고 있네요. 와우, 뭐지? 좀 찾아보니까 그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아마 이혼을 하신 다음에 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뜬금없네. 세카이 노라이 보컬. 네. 전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뭐지? 저는 이 노래 잘 모르겠습니다. 애니라보 인연인가? 뭐지? 이 노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격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세요. 뭐 그렇고요. 이거 어떤 놈이 했어요? 골든타임 엔딩. 제가 했는데요. 이건 저는 안 봤어요. 이건 넘깁니다. 왜요? 해주세요. 싫어. 왜요? 싫으니까. 골든타임 엔딩 해주세요. 싫어요 이 노래는. 이거 진짜 회심의 노래인데. 뭐요? 회심의 노래인데. 안 돼. 왜요? 해주세요. 작품과 노래는 꼭. 싫어. 알죠. 웃김. 해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노래 안 좋기만. 나 이 노래 뭔지 알아. 이거 엔딩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묻은 거. 이게. 첫 번째 이 노래가 비 올 때 듣기 좋은데. 몇 번째예요 이거? 다섯 번째. 제 유튜브가 있을 겁니다. 개빡치게 하네. 이것도 영상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 영상을 그럼 보지 마세요. 가리고 노래만 들읍시다. 아니 가리면 그 시청자들한테는 안 보이지. 나는 틀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창으로 내려놓으세요. 말 잘해라. 자 선정님 해봐요. 말 잘해. 말 실수 하나라도 해봐. 이 노래가요. 이런 분위기의 곡이 있어요. 이거 봤어요? 골든타임은 한 10화까지 보다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노래는 왜 쳐 가져오시는 거예요? 노래는 좋으니까요. 저는 애니랑 노래랑 같이 보지를 않아서 노래는 좋으면 노래만 따로 들을 수도 있죠.
이거는 일단 엔딩도 내가 네. 이 노래를 또 왜 싫어하냐면 작품하고 안 맞아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이 카가코코라는 성우도 호리의 유이를 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리의 유이는 굉장히 좀 따뜻한 목소리의 소유자잖아요. 되게 여성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의 목소리. 근데 골든타임 전반적인 그 저게 되게 좀 가시밭길 아닙니까? 그죠. NTR도 있고 뭐 그 서로 뭐 좋아하고 이쪽은 안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호리의 유이의 목소리는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도 좀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도 호리의 유이가 결국 부르더라고요. 당연하겠지. 예. 뭐 주인공이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골든타임은 사실 애니는 진짜 재미있게 보진 않았어요. 소설은 그럭저럭 봤는데 네. 애니는 좀 소설도 지루한- 암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설은 휙휙 읽히잖아요. 휙휙- 애니보다 음.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 굳이 애니는 그걸- 계속 봐야 하잖아요. 아 근데 난 린다 너무 싫더라고요. 암 걸리는 게 짧아지면 좀 볼만해져요. 애니보다는. 아무튼간 그래서 소설은 그럭저럭 봤는데 애니는 뭐 별로였는데 이 노래는 약간 창밖에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의 노래예요. 그쵸, 뭐라고 그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카페라테를 막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뭐 집에서 이제 비 오는 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긴 하죠. 심지어 예, 노래도 그래서- 호리유이가 부름으로써 약간 그 호리유이가 뭐가 뭐 기교나 이런 게 노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음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예. 노래 자체에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흐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골랐고 약간 이런 뒤에 그 가라오케 MR 쪽 보면은 네. 뭐 이거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도 약간 물방울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영상에도. 네네. 뒤에 그런 느낌이 계속 MR이 계속 들려요. 띵띵띵 튕겨지는 듯한 네. 그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마치 창밖에 비 오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좀 비 오는 느낌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시트러스 엔딩도 생각해봤고 저거 고심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로 요걸 택했습니다. 꼭 이 노래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이런 분위기의 노래도 잘 찾아보면 호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 많거든요. 뭐 호리의 노래를 많이 들어본 게 아니라서 전 사실 골든타임 당장 노래는 토라도라 다 좋아하고 엔딩이야말로 거기야말로 그 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게 일기 맞나? 그 바닐라 솔트 맞나?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굳이 뭐 이 노래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자, 그러고 다음은 은원 두 번째 엔딩이군요. 미스터 레인드롭. 그쵸? 네, 이 노래인데 이게 몇 번째죠? 10번째 있습니다. 10번째. 10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미스터 레인드롭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에이리님이 선정하셨나요? 아, 네. 저와 선정을 했는데 네,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산 든 엘리자베스가 귀여움. 우산을 든 엘리자베스가 귀엽다. 네, 저 오리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네네네. 귀여워서 선정을 했네. 은혼 다 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1기를 안 보고 네. 2기 시작할 때 그 봤어요. 2기, 3기. 2기, 3기만 봤네요. 그래서 1기가 한 100화 정도 돼서 네네. 와. 그냥 2기 시작할 때 한번 봐볼까 해서 봤는데 한 2기, 3기는 봤네요. 그래서 2, 3기를 다 합치면 좀 되지 않나요? 분량? 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영어 노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네. 부르신 분이 네. 홍콩에서 아마 록밴드를 처음 시작하셨나봐요. 출신지가 다 한 분, 보컬님은 호주 네. 출신지, 국적이 영국이고 한 분은 보컬 베이스 하시는 분 캐나다 출신지고 드럼이 싱가포르이신 분인데 다 외국인이군요.
예, 근데 이게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주최 그 인터내셔널 오디션이 있었대요. 그 1회에서 그 첫 우승을 하셨나 봐요. 응모가 1000 정도 이상이었는데 네네.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약간 뭐랄까 비 오는 걸 그러니까 왜 비 예. 내리는 게 기분 좋게 내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예. 그렇죠. 사실 기분 좋게 내린다라는 거는 그 상황하고 사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정말 기분이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합격을 했다거나 뭐 일이 잘 풀렸다거나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비가 보슬보슬하게 오면은 그게 또 약간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가 내리면 우산이나 이런 데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듣기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예, 비 오는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실로폰 소리가 뒤에 조금씩 들리는데. 그렇죠, 네네네. 그런 느낌을 또 잘 살려주기도 했고, 뭐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은호는 혹시 다른 분들은 안 보셨나요? 저 뭐야, 고혜님은 안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못 봤죠. 이렇게 긴 걸 볼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시작도 못 해봤죠, 당연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루 아닙니다. 예? 다음은 길티 크라운. 부금 크라운 노래 또 결국 나왔는데 마이 데저트 오프닝. 이거 몇 번째죠? 네 번째 네 있습니다. 번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길티 크라운 첫 번째 오프닝입니다. 데저트가 아니구나. 디어리스트. 디어리스트. 네, 군요. 네. 보고 노래 들어봅시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이 디어리스트 길티 크라운 오프닝이었죠. 요거는 제 건데요. 네네네. 이거 참 예. 엔딩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으면은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보고 막 이랬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쵸? 사실 부금만 남았죠. 그쵸. 아무튼간 뭐 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노래 선정 이유는 이제 좀 애절한 비의 감성이 네. 애절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좀 표현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뒤에 약간 MR도 네. 피아노도 처음에 들리고 네. 그 비 내리는 듯한 느낌이 꽤나 있는 노래라서 그래서 듣고 있으면 비 내리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가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애절한 느낌이라 그 감성이랑 잘 어울려서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제 기준으로 네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덟 번째 곡. 그래요. 이 노래 자체를 네. 지금까지 들었던 애니 노래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이 노래가 예. 음.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시겠지. 왜냐면 그 장편 애니메이션을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뭐 은혼, 뭐 아리아, 뭐 여기 나오는 노래 하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도 네. 저 뭐 나루토 노래 이런 건 몇 개 알아요. 네네네. 이제 아는 건 아는데 네. 근데 이 노래는 진짜 다른 데 있어요. 제 생각엔 이 노래는 진짜 좋은 노래예요. 슈퍼셀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 보컬이 진짜 음색이 특이해요. 코에다였나? 이 보컬이 네, 객원인데 코에다. 예, 세 번째 객원이고요. 세 번째 객원. 네, 이건 이제 슈퍼셀의 노래였죠. 네, 그죠? 슈퍼셀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츠네 미쿠로 작곡가가 네. 료라는 작곡가가 네, 맞아요. 이제 슈퍼셀의 중심인데 네. 이제 처음엔 하츠네 미쿠로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기 네, 야나기나. 근데 저는 길티 크라운은 에고이스트 맞죠? 예, 그 엔딩을 에고이스트가 불렀나? 그죠? 엔딩 에고이스트 노래가 더 좋긴 하던데 개인적으로. 근데 에고이스트랑 슈퍼셀은 사실 같다고 하기도 뭐하고 다르다고 하기도 뭐한 느낌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맞는데 그 작품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에고이스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프닝 엔딩의 그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전반적인 노래도 나는 에고이스트를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네.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오히려 저는 슈퍼셀은
물론 슈퍼셀 노래 이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모노가타리 시절 때 슈퍼셀이 전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야나기 나기 때 슈퍼셀. 그렇죠. 이때가 이제 코에다 슈퍼셀인데 전 이 코에다라는 사람의 음색이 워낙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유니크한데 묘하게 애절하고 묘하게 파괴력이 있는 음색이에요. 왜 뽑았는지 알 것 같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그래서 저는 이 보컬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 노래는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좋아해요. 음. 네, 그래서 이 노래 들을 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 충격 받을 게 되게 없었나 봐요. 왜요? 그럴 수도 있죠. 이 노래가 그 정도인가? 좋은 근데 거는 인정하는데. 네. 저 솔직히 이번에 네. 처음 들었는데 네. 노래 좋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이거 노래 보컬님. 좋다고는 생각이 나도 드는데 나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길드 크라운을 조금 봤었으니까. 근데 막 소름 돋고 열 손가락 안에 들어 이 정도까지는 나는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사람마다 크라운이 다르니까 문제예요. 예? 저도 이거 영상을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영상 영상 없는 게 나아요. 오늘. 이거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좀 애매한데 노래만 들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영상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영상도 괜찮은데? 네. 아, 그래요? 좀 잘 모르겠어요. 노래의 감성이랑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 이건데 왜?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딱 이건데. 글쎄요. 이거 약간 이 노래 사실 분위기는 크로싱필드 순한 맛이잖아요. 이 노래. 그거랑 전 감성이 같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니 음색이 저는- 다른 거지. 약간 그 비슷한 그러니까 계열이라고 음색이 해야지. 다르니까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크로싱필드 그거는 같은. 그거 목소리가 네. 완전 다르니까 그런 노래가 지금 그죠?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래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로싱필드 약간 순한 맛 이런 느낌인데 나는. 그래서 또 크로싱필드랑은 좀 그래서 영상이 나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닝 영상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은 처음 봤거든요, 지금. 영상은 처음 봤어요. 이 노래는 몇십 번을 들었는데 네네네. 많이 들어봤지만 이 영상은 처음 봤는데 그 길티 크라운도 안 받겠네요? 안 봤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에? 뭐가요? AR무시라는 노래가 거예요. 좋은 그런 이유가? 것들이. 길티 크라운은 안 본 게. 그럼요. 네. 길티 크라운은 제가 보기도 전에 이미 부금 크라운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게 걸렀어요. 문제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음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해당 애니메이션을 어느 정도 좀 봐야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애니메이션 음악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의도한 이해로.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들 때 네. 애니메이션에서의 역할로 의도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아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부분.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요. 좋은 예는 아닌데 이 지금 얘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은 조금 순한 예를 들고 다음엔 좀 약간 독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어요. 그쵸? 예. 비아그라를 보통 이제 발기부전 환자들한테 먹이는 약이기도 한데 그거는 사실 발기가 되게 하는 거는 그 약의 어떤 부작용이에요. 원래는 그죠. 그런 용도가 아니고 원래 그 심장약이거든요. 네. 맞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독한 예는 이건 그냥 안 들겠습니다. 네, 이거는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도 그런 느낌일까요? 그죠. 그쵸. 약간. 다이너마이트 근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좀 애매한데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네. 아무튼 근데 무슨 어쨌든 말인지는 알겠는데 애니메이션 음악이나 영화 예. 음악은 그 애니메이션에 잘 맞도록 설계가 된 음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노래를 그냥 OST로 쓴 경우는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 애니메이션 OST는 영화 OST는 그 애니메이션과 작품에 맞도록 제작이 된 음악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애니메이션을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로만 느끼는 것도 뭐 하나의 감상 방법일 수 있지만은 그 어떤 돌아가는 뒷배경을 우리가 모르고 그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죠. 음악만 듣게 되면 애니메이션 음악은. 그곳은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노래에서 꼽는 아니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에 네, 해석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기 때문에 네네. 별로 모르겠어요. 꼭 애니를 봐야 그러니까 애니를 이해할 제가 수 항상 있다? 고객님한테 애니의 변태고 다양성이. 애알 모시고 NTR을 좋아하고 이게 다 얘기하는 게 이게 다 방향성이 이런 달라지는 이유예요. 거죠. 네, 자기 그러니까 감성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애알 모시니까 너의 이름은 보고 가짝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짜품이에요. 똥제품을 가짝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 똥작품인 부분도 있는데 가짜품인 부분도 있어요. 어디가요? 일본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거봐 그거는 네가 한국 시민이라 그런 거고요. 나같이 제가- 토종 한국인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이게 봐봐요. 일본 문화가 그 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본 문화가 침뱉고 그 술 마시는 게 일본 문화인 줄 알겠어? 그거는 거의 그러니까 없는 문화잖아요. 사장된 문화인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은 예. 내수용이 맞아요. 저는 너의 이름은 아무리 봐도 수출용이 아니고 그게 왜 내수용입니까? 그 뭐야? 국내에서만 400만이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판단은 저는 왜 국내에서 400만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수준의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400만이나 봤는지 이 사람 선민이 개쩌네? 이해도 하지 아니, 못하는 사람들이라. 아, 와 대박. 아 답답해. 야 너만 일본 문화 아세요? 아니 이게 들려야 돼요. 뭐가 들려? 처음에 복선도 있고 말이 들려야 돼요. 언어를 알아야 돼요. 일본어를 모르면 반절짜리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 일본어 잘 알아요? 좀 더 잘 알죠.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 JLPT 몇 급인데요? 그분 없는데 좀 더 잘 알죠. 그러면은 뭐 증명할 수단도 없고 기껏 해봐야 애니에서 수단은 좀. 없지만 그렇게 수단 따지면 없지만. 민속학장만 그 영화를 봐야 되네요. 그러면 민속 민속학자가 보면 느낌이 더 다르겠죠. 더 많이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근데 그렇다는 그거는 뜻이 아니라 잘 일본인이 모르겠는데. 봤을 때의 감상보다 한국인이 봤을 때의 감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아니 애초에 네. 번역 자체를 뭐 기적의 황혼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거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모든 외국 영화. 아 그죠. 모든 외국 영화가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특히 좀 더 일본인의 감성, 일본어의 어떤 언어로 인한 유의 이런 것들이 일본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외국인이 봤을 때 더 느끼는 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곡된 무엇인가가 아니라요. 에반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미디어 콘텐츠가 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쵸, K-팝 그쵸. 노래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한국인이 미국인, 영국인에 비해서 더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에 따라 다르죠. 이가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는 네. 그런 일본인 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코드. 일본인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일본인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니까 한국인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해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번역본을 봤을 때 그 번역이 직역이 아니고 대부분 의역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 직역이나 혹은 뭐 언어 유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근데- 그 모국어가 1어가 아닌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떨어지게 이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나는 좀 잘 모르겠는 게 일단은 대한민국에 1어 잘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고 그쵸? 일단은 애니메이션 많이 보는 사람들은 400만이 5천만 명 중에 400만이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에 대한 일본 문화나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일본인들보다 평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400만 명이. 우리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게 뭔 말이에요? 아니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게 어떤 교육 수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확신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 일본에서 한 1000만 명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작품. 그쵸? 좀 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봤을 거고 우리나라에 네. 그 뭐 한 400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교육 수준이 아니라 그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높을 수 있죠.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확률 높을 수 있죠. 높겠죠. 근데 높을 수 그런 있죠가 어떤 문화 아니라. 콘텐츠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언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언어나 뭐 문화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교육 수준이나 내가 여지까지 경험한 수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렇죠. 그 감독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언어 문화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교육도 만만치 않거든요. 교육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언어랑 문화랑 이런 것들이 없이는 네. 그냥 약간 그냥 적당히 그림이 이쁘고 잘 만든 작품밖에 안 돼요. 아, 그거는 본인이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의 대장님도 별로 안 좋게 보신 게 그런 것 때문 아니에요? 별게 없다 생각보다. 그 뭐 뭔가 대단한 게 있었나요? 그리고 스킵된 스토리도 많고 그 왜냐하면 처리적인 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뭐야 고현님보다 제가 떨어져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만들어 그게 보긴 했지만 영상의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저보다 대장님이 더 잘 알겠죠. 그런 연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는 직접 해본 그렇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나 말고 거는 저보다 잘 알겠죠. 400만 명 중에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판소리에 대한 무슨 영화를 봤다고 칩시다. 조금 더 외국인들에 비해서 판소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서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중에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미국 무슨 뭐 타일러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 일반 한국인들보다 더 높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요새 사람들은 판소리에 대해서 혹시 잘 아세요? 잘 네. 모르죠.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나도 사실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나 이제 가끔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판소리 공연해줬지. 요새 판소리 공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나은 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자면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왜 칠판에 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끝에 대한 복선이에요. 근데 일단 아무 복선을 볼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뭐 그는 누구인가 막 이런 수업을 하는데 카와타레부터 시작해서 근데 꼭 그런 복선이나 어떤 막 그런 장치들을 굳이 하나하나 다 찾고 그런 것만이 영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네네.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 군데군데 숨겨놓은 네.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겉은 포장지는 일단 제가 봤을 땐 이래요. 뭐 대중을 사로잡기에 뭐 약간 충분한 느낌의 원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 전까지 해오던 행보랑 좀 다르죠. 대중을 좀 더 사로잡기 좋게 돼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좋은 노래를 동원했고 특유의 좋은 작화, 빛의 마술사라는 그런 걸맞는 그런 좋은 작화, 특유의 좋은 작화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스토리 같은 부분은 몸이 바뀐다. 사실 흔한 컨텐츠예요. 몸이 바뀌는 거. 이런 소재. 네.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러면서 벌어진 에피소드? 사실 이런 것도 그렇게 막 엄청 보기 드문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 한국의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했네. 뭐 그걸 베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너의 이름은.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면 약간 숨겨놓은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그거는 거밖에 말을 잘 좀 못 잘 보여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복선이라든지 어떤 장치들을 잘 찾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이해하고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연출에서의 어떤 허점들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고 접근하는 방법일 수 있고 이해하는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작화 부분에 있어서 저 부분이 조금 약간 좀 이 부분은 좀 구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것도 하나의 영화의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너의 그거를 이름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좀 네.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그거를 때는 말을 그러니까 잘을 해야 되는 게 영화에 대한 접근 이해 방법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고 어떤
언어적인 장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전체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장치랑 문화적인 장치에 대한 비중이 커요. 너의 이름은. 네. 무스비 얘기만 계속 할애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결국 그 대중 그 영화거든요. 대중을 위한 영화예요. 예술 그 뭐 독립 영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대중을 위한 영화인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3번 봤는데 너의 이름은이라는 걸 3번을 봤어요. 네. 처음에는 제 기준상으로 그냥 되게 아니 근데 만큼은...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이 영화가 대중 영화인 거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요. 예. 그 어떤 영화도요. 그 예. 노래로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가 아닌 바에야 그 왜 내가 저번에 너의 이름 얘기할 때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지적했던 부분이 애니 무슨 TV 오프닝 마냥 TV 예. 오프닝 그 중간 그리고 엔딩에 노래만 나오는 부분 있죠. 예. 왜 마치 애니 오프닝 그 진행되듯이. 그 왜 너의 이름은 그런 부분이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그거 자체가 이미 대중 영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 끊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영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약간 예술적인 영화들을 좀 접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는 게 네네네. 그 템포 그 필요 없는 장면들을 노래와 같이 그냥 빠르게 흘려 보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게 어떤 뒤쪽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템포 조절이라고 보여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일본 일반 뭐 지브리 영화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노게임 노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의 토끼입니까? 이런 류의 그 TV 애니메이션이 극장판이 된 경우에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그런 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 부분을 스킵을 안 했다면 너의 이름은 중점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네네네. 두 사람이 몸이 바꿔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날려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걸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보여는 줘야겠으니까. 그 노래랑 함께 날림을 한 거, 날림식으로 이렇게 쭉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렇죠. 부분을 그런 중요하게 용도인데, 여기는 게 아닐까. 그런 용도인데, 거죠. 그 그렇지 않으면 그 템포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너의 이름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안 그래도- 그 그런 용도인 거는 알겠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수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어떤 영화든 형식의 안 그래? 방법이 아니 있나요? 뭐 포레스트 검프라든지 뭐 흔히들 명작으로 이야기하는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그 영화들도 각각이 그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곁다리 부분을 그런 식으로 노래에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잖아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스콥을 영화에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못 하겠으니까 노래에다가 그냥 흘려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못해요. 하다고요. 네. 네, 그래서 못해요. 이게 뭐 어떤 막 예술적으로 뭐 되게 뭐 깊은 뭐 기법이 쓰여 있는 뭐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뭐 영화다라고의 해석은 저는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저 예술적 기법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예술 그런 영상 예술 배운 사람 아니고 네네. 그냥 저는 언어랑 문화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뒤에 그 뭐 흘러가는 뭐 몸이 바뀌고 흘러가는 건 언어랑 문화랑 관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애초에 중점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어떤 무스비에 담긴 일본의 감성, 그리고 일본 전통 신사화에 대한 감성, 그리고 언어에 담긴 일본어에 담긴 무언가, 언어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복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심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처음에 있죠. 애니를 근데 봤을 그것도 때는 이제 관점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야. 그건 관점의 저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을 봤어요. 네. 3번을 봤는데 한 번은 그냥 봤어요. 모르니까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봤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 지금 고객님이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정답은 아니죠. 관점의 하나고 사실 정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근데 그거를 캐치하지 언어가 안-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겠어요. 언어가 안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애니를 감상할 때는 네네. 좀 많은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처음에 봤을 때는 언어를 생각 안 하고 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언어만 들었단 말이에요. 눈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눈이. 그리고 귀가 트이는 거는 그 사실은. 영화를 3번이나 봐야지 그 어떤 메시지가 보인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아니 네이티브의 처음에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일 수 있고 그걸 번역을 그죠. 일단은 번역의 문제인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전달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직관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들이 그걸 한 번에 이해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인이 아니니까.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본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네네네. 첫 번째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뭘 너의 이름은 번역이 뭐 좀 나쁜 편인가요? 일단은 번역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 한국어에 그런 단어가 없기도 하고 네네네. 카와타레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네네.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황혼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방에서는 카타와레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카타와레라고 한대요. 그 지방에서 왠지 모르게. 근데 카타와레가 무슨 뜻이냐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찢어진 반절. 그리고 근데 그 음속도- 지방 사람이 모르면 근데 그거를 일본인들은 지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얘기를 해요. 칠판에다 적으면서 선생님이 네. 이토모리 아. 지방에 이런 게 있다 이러면서 깐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 지방에서만 그걸 황혼이라고 부른대요. 뭐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건 없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런 건 처음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스타트가. 네네네. 여기서부터가 이미 알아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 네. 누기어, 대 뉘시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와타레가 약간 모지만 그 순서만 조금씩 바꾼 거잖아요. 카타와레가. 네네. 근데 카타와레라고 순서를 바꾼 순간 뭔가 떨어지는 반쪽 반이란 뜻이거든요. 카타와레가 반쪽이 어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두 남녀 주인공 그 반반도 되고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되고요. 그 미래와 현재 그 반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느낌이 완전 사뭇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그 애니를 봤을 때랑 네. 그걸 알아듣고 봤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 뒤가 보인다고 뒤를 보면 앞을 그렇게 보고 알아듣고 뒤를 보면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가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봤어요. 제 입장은 이거예요. 그게 일단은 뭐 일본 현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네. 봤을 때 이 사전 정보 없이 처음에 일본인들이 봤을 때 바로 이게 이해가 가능한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걸 그러면 두 번, 세 번 보거나 혹은 사전 지식을 본 다음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작품이 그러면은 전달력이 굉장히 그렇게 떨어진다는 되면- 얘기거든요. 사전 지식이 그렇게 없고. 되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죠. 저는 뭐 처음에 칠판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만약 내가 네이티브였으면 저는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거든요. 두 번째는 제 귀로 들었어요. 이미 내용은 어느 정도 아니까. 잠깐 엑셀님 불러봐. 우리 너무 주위들 이거 잘하는 게 엑셀님이잖아. 그 장면에 대해서 엑셀님이 바로 파악을 했는지. 그러면은 전달력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았던 거죠. 예, 일본인들은 바로 이해가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 그렇지? 갑자기 소환됐는데.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 점에 대해서 알기는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근데 네. 예. 그 너 이름은 그 번역된 거 자체가 네. 어색하지 않은데 네. 불편하지 않은 크게 네. 조금씩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모든 번역이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그죠, 없는 거죠. 예. 그렇고 그 본인은 그 좀 자막도 보면서 그 뭐야 사운드도 1호로 같이 들으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때는 네. 일본어 배우는 초기라 가지고 아, 초기였어요. 그래요? 16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너 이름이 예, 예. 아무래도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몰랐겠네. 지금 고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시 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제 봐야겠죠. 말이 네.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중에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말이에요. 저는 16년도에도 자막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뭐였어요? 17년도 초에 자막을 한 게 있거든요. 뭐였어요? 그 17년도 1분기에 뭐 있었더라? 잠깐만요. 저기서 다시 팝콘 먹으러 가도 되나요? 팝콘이요? 아니요. 안 됩니다. 기다려 보세요. 시트러스? 시트러스가 17년도야? 18년도 아니에요? 그거는 최근엔인데. 스트러스가 18년도 1분기고 17년도에 한 게 뭐냐면 코노스바 2기.
코노수바 2기를 7화 정도 했어요. 6화까지 했거든요. 그때 네네네. 재수하느라 그다음부터 못했는데 네네. 코노수바 2기를 조금 봤었습니다. 음. 순간 저는 그때도 이미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게 됐었어서 네네. 단기간에 배운 사람이에요. 전 애니만 보고 애니 노래만 듣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배운 사람보다 제가 강점을 갖고 잠깐만, 있다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몰랐죠. 몰랐으니까 몰랐죠. 그럼 그쵸. 예 몰랐죠. 근데 두 번째에 귀를 좀 열고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시각에 집중한 거예요. 왜냐 워낙 작화가 이쁜 애니메이션이니까 네네네. 그런 장치들에 처음에 집중해서 봤다면 두 번째는 좀 이번엔 들어볼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너의 이름은이란 작품은 시각적인 부분을 예. 굉장히 많이 홍보했을 때도 홍보를 많이 했고, 애당초 신카이 마코토라는 그 감독이 그 시각 쪽 부분에 굉장히 좀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들을 그렇게 숨겨놓은 거지,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귀를 열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들어야 그게 나온다는 얘기인 건데, 그 고현님처럼 그거는 조금 제가 아는 사람도, 그쵸? 그건 제가 한국이니까 네이티브가 들으면 카와타레, 카타와레 이런 간단한 언어 다 들리죠. 네네. 가라다라, 나가 가라 뭐 이런 건 들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근데 거는. 그거는 안 들릴 수가 일본인이라 없죠. 그래서 그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게, 살인의 추억 이런 영화들 있죠. 예. 같은 한국인이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봐가지고 그 봉준호 감독이 숨겨놓은 메시지를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 평론가들도 못 찾아요. 한 번만에 그렇죠. 찾는 평론가는 없어요. 이 여러 세상에 번 없어, 봐요. 그런 사람은. 예. 아니 모르겠어요. 모든 근데 이 모든 영화- 너의 이름은의 처음에 이 어떤 복선은 네. 일본인 정도라면 다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저의 좀 약간 일본인은 우월하다.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어요. 일본어니까. 한국인보다 정도 만약에 일본인이 우월하다. 한국어였으면 아니 한국어였어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만약 한국어의 어떤 유희였으면. 근데 그게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네네네. 일본인은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고 뭐 문화적인 코드 이런 거는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일본인도 모르죠. 네네. 그거까지 갖고 들어가면 좀 모르겠지만 언어적인 코드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어느 많은 상당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어떤 제 생각이에요.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뭐 저보다 뭐 잘 아시는 분이 일본어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내놓을 수 있는 제 생각에서는 제 판단에서는 그래요. 일본인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알아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지만 자막을 의존해서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알았으니까 요 정도면 일본인은 처음에 들었을 때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국인도 한국 말장난 다 이해를 못하는 다 못하는데. 그럼 고엔님 같은 경우에는 모노가타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신의 작품이겠네요. 뭐 그 정도 언어 유희는 사실 뭐 제 생각인데, 그 정도 언어 유희는 하는 감독들이 이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모노가타리가 그 뭐야, 니시오이신 같은 경우에 언어의 뭐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엄청 많이 쓰죠. 그런 그 모노가타리는 혹시 신의 작품인가요? 신의 작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아니 그러면 왜 모노가타리는 그렇게 많은 것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선 많은 것의 하나가. 상징이, 제가 볼 때 모노가타리가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왜 모노가타리랑 너의 이름은 둘 중에 저는 비교해보면- 모노가타리도 좋아해요. 모노가타리도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한 가지만 잘 알아들으면 되니까 네네. 이 코드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전 충분히 들리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전 처음에 너의 이름은한테 줬던 평점이랑 두 번째 봤을 때 너의 이름이랑 줬던 평점이랑 10점 만점에 1.5점 이상의 차이가 나요.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빨아제끼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는 처음 봤을 때 너의 이름이라는 작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는 전 시사회 가서 봤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스토리나 소재가 진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어를 모르는 우민들, 그 조선 놈들은 기다려. 너의 이름은 이해할 수조차 없다. 어쩔 수 없죠. 제대로 일본인이 즐기지 못한다. 조선 놈들은 너의 이름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일본인이 얘기였습니다.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뭘 보면 안 된다. 결과 뭐 그 정도로 뭐 정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두 곡 남았는데, 저는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시죠.
예.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시고. 아 이거 봐. 또 이거 또 신카이 마코토 또 노래 가져온 거 봐. 이거 네가 가져왔죠 이거? 제가 그거는 안 하나요? 어떤 거요? 9번 9번. 9번. 예. 그럼에도 세상은 아름답다. 네. 이게 저거 아니야? 이거 뭐야 그거? 그거 맞아요. 예, 그거죠 이거. 그거 맞아요. 그걸 듣고 오시죠? 좋아. 영상 9번까지는 해주겠어. 10번은 안 10번 합니다. 버려요? 언어의 정원. 왜요? 저는 10번? 저는 조선놈이라 저 이해가 안 돼요 노래가. 1어를 몰라가지고. 아니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세상은 아름답다. OST 아메후라 씨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몇 번입니까? 에이르님 몇 번 했어요 그거? 9번이네요. 내가 찾았다. 예. 노래 듣고 오죠. 雲よここへおいで雫よここに降りて炎をいなし 아, 이걸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예. 아, 근데 이 작품은 이 그럼에도 세상 아름답다 제가 또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잘만 했으면 진짜 띵장 나올 수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이 소장 참 아까워요 이거. 연출이 개똥이어가지고 이건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 이유 좀 얘기해 주시죠.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 가사를 보면 잠깐만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잠깐만요. 선정 이유가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라고요. 이 노래를 비 오는 날은 들으면은 좀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노래를 들으면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라고 느낀 거 아니에요 지금 에이르님이 그쵸? 사실 가사를 보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네? 진짜 아니요. 아니 걸렸죠? 사랑하는 걸렸죠? 사람이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네요. 걸렸어. 이 노래를 있으면 들으면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있으시가 사람이 보네. 생각나는 노래라면서. 그치. 응. 갑자기 누굽니까?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본인이 짝사랑하는 거지 이거는. 비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라며. 내가 사랑하는 저쪽이 날 사랑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누굽니까 이게? 해명해 주시죠. 아니 가사 보고 했다고요. 해명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맞네요. 근데 가사가 완전 사랑한 사람이 떠오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에이든님의 그 어떤 무언가를 건드리니까 이 노래를 가지고 오신 건데. 아니 문과 감성으로 그냥 가사 보고 했습니다. 문과 감성. 이거 갑자기 킹파 감성이라고. 이걸 갑자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문과의 감성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 그 가끔 제가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비오는 날 에이른님을 위해서 아메후라 이 씨의 노래 노래. 좋아하는데?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비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니까요. 좋아하시겠죠. 선정 이유가 그러니까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오는 날마다. 이게 근데 이 성우 지금 활동하나요? 마에다 레나? 그 우마무스메 그 그레스 원던가 그걸로 아직도 활동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네. 네, 하고 계시죠. 우마무스메가 몇 년도였지? 작년 2분기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게 없네요. 주연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죠. 조연만 있고. 89년생. 그쵸. 아쉽군요. 그렇습니다. 네. 노래 다 들었고요. 왜 안 틀어줘요 10번.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언어의 정원. 왜 이해를 못해요. 언어의 정원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게 언어의 정원인데 일본 언어. 노래랑 다르잖아. 노래랑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시간이 지금 11시 50분이야. 여기까지 합시다.
깝인데 이게 비 오는 날 제일 듣기 좋은. 그럼 이거를 일본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